227번 227번 227? 네. 칠 번을 보면 이거의 역함수가 얘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거를 이제 x는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x만 남게끔 차례차례 넘기는 거야. 그래서 우선 마이너스 3을 넘겨 왼쪽으로. 그럼 y 플러스 3은 로그 4에 x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을 넘겨야겠지. 그래서 밑을 넘기면 4의 y 플러스 세제곱은 x 플러스 a가 될 거고, 그 다음 또 a를 넘겨. 그럼 x는 4의 y 플러스 세제곱 빼기 a 이렇게 돼버리지. 그리고 x 대신에 y 대신에 이제 뭘 집어넣는 거야? x를 집어넣는 거지. 근데 이게 이 결과랑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b의 값은 뭐가 되고 3, a의 값은 뭐가 된다? 1, 두 개 더해서 넷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 다음 또 240번이요. 240번. 자, 밑이 1과 2 사이래. 그랬을 때 요 값들을 비교하시오 그랬거든. 자.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우선 밑이 2인 그래프가 필요하고요. 밑이 A인 그래프가 필요하거든. 근데 이제 밑이 2인 그래프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1,0을 지나고 2일 때 이렇게 1이 돼. 이게 y는 로그 ax인 거야. 2x. 이해돼? 근데 a가 1과 2 사이잖아. 그러면은 a가 2보다는 어때? 작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게 y는 로그 ax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자, 얘는 x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a 집어넣은 거지. 그럼 a를 한 요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로그 a의 2가 나타내는 거는 요 점일 거야. 그지? 네. 자, 로그 2의 a분의 1이거든? 근데 이거 역수치하면 어떻게 돼버려? 0과 1 사이의 값인 거지. 네. 그러면 a분의 1은 그냥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럼 여기가 로그 2의 a분의 1인 거죠. 그리고 로그 a의 2라 그랬거든? 그럼 2는 여기에 있다, 그치? 로그 a의 2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얘가 넘버 1, 얘가 넘버 2, 얘가 넘버 3. 그래서 요 순서가 되겠다. 그 다음 또 250번. 250번? 네. 요거? 자, 정의역이 6과 8 사이인 함수 이것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래.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지. 이게 감소함수라고. 그럼 x의 값이 제일 작은 거 집어넣었을 때 가장
커요. 크죠. 가장 큰 거 집어넣었을 때가. 작아요. 그럼 최소값이 마이너스 2란 얘기는 여기 x에 8을 집어넣었을 때야. 그래서 로그 2분의 1에 8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럼 8 빼기 a는 뭐가 돼야 돼?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넷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따라서 a의 값은 4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a의 값이 4로 결정됐으니 최대값 구하라며. 몇 집어넣어야 돼? 6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y는 로그 2분의 1에 6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그 다음 또 267이요. 267번. 이런 게 눈에 잘 안 보이지. 우선 얘를 보면 우선은 꼴은 두 개 더한 거의 최소값, 즉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근데 문제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x가 1보다 어떻대? 그럼 로그 4x는 0보다 어때요? 0보다 커요. 그죠? 증가함수인데 1보다 크면 양의 값을 갖죠. 얘도 어때? 1보다? 0보다? 0보다 커요. 크죠? 그럼 양수라는 조건이 있거든? 네. 그럼 이제 산술기하를 떠올려야 돼. 산술기하는 두 가지 이용한다 그랬지. 하나는 합의 최소랑 하나는 곱의 최대. 그래서 크거나 같아야 돼. 2배 루트 로그 4의 x 곱하기 로그 x의 256. 그러면 얘는 로그 4의 256이 되는 거고, 그러면 밑은 2의 제곱이고 진수는 2의 8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엔 2 루트 2분의 8이니까 뭐가 돼야 돼? 4.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그 다음 또 깨끗하네. 이거 DT는 5% 268이요. 268. 태연아 오늘 다 해. 근데 자, 268번은 꼴을 보면 지수에 뭐가 있냐면 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 상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게 이게 밑도 변수고 이 지수도 변수야. 이게 그래서 어렵거든. 그래서 이 변수의 위치를 조금 맞춰주려고 얘는 양변의 로그를 취해요. 근데 이게 보면 지수의 밑이 몇인 로그야? 얘랑 같게끔 양변의 로그를 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16에 x의 로그 2에 x의 세제곱 빼기 6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이게 진수의 곱이란 말이야. 그럼 로그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우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녀석은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얘는 정리하니까 넷 이렇게 될 거고, 로그 2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돼버려. 근데 여기가 또 진수의 지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 2x를 여기서 이제 t로 치환을 해버리자. x의 범위가 1과 4 사이니까 t의 범위는 0과 2 사이가 될 거고, 그럼 저 식을 좀 정리를 하면 4 더하기 3t 마이너스 6 곱하기 t,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t의 값이 1일 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최소 1이 되고, 그러면 0이나 2나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0 대입할까? 그럼 0 대입하면은 최대 4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이 값은 로그 2y의 최대치수야. 근데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y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엔 로그 2y는 1, 그때 y는 2가 되죠. 이게 진짜 최소가 되는 거고, 로그 2y는 4, 이게 y는 16이 되지. 그럼 이게 진짜 최대가 되는 거예요. 둘의 합은 18.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 다음 또 288, 289. 288, 289. 이 문제도 방금 이 문제랑 형태가 똑같아요. 지수에 이렇게 뭐가 있어? 로그가 있죠. 근데 밑도 x지. 이쪽도 밑도 x였지. 그래서 변수의 위치를 맞춰줘야 돼. 그래서 양변에 밑이 0.1인 상용 로그를 취할게. 정리를 좀 하자. 이 녀석 이렇게 내려올게요. 그러면은 로그 0.1의 x가 두 번 곱해지는 거니까 0.1의 x 전체의 제곱 이렇게 표현돼. 그리고 이 녀석은 1000x 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바깥으로 내려오고요. 로그 0.1의 1000의 x제곱 이렇게 돼버려. 그럼 이 녀석은 다시 마이너스 로그 0.1에 1000 더하기 로그 0.1의 x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1000이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마이너스 3 내려온다고 치면 이 0.1이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저는 그냥 3승이다. 10의 3승. 그러면 3을 이게 0.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둘 다 앞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또 붙었으니까 그냥 3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0.1의 x제곱인데 1을 또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로그 0.1의 x를 t로 치환을 해버리면 t의 제곱은 3-2t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t의 제곱 더하기 2t 빼기 3은 0 이렇게 돼버린다.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었을 때 뭐 구하래? 고 구하래. 그러면은 얘를 t로 치환했잖아. 그럼 여기서 t의 두근은 뭐가 되는 거야? 로그 0.1의 알파랑 로그 0.1의 베타라고 하는 거 이해될까요? 그러면 두근의 합이 알파 베타 이렇게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로그 0.1의 알파 더하기 로그 0.1의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돼버려야 돼. 그래서 로그 0.1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10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100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좀 해야 되는 게 많지 얘는 계산이. 그래서 이 유형이 제일 조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해됐어? 어려워요.
이게 형태를 좀 기억해야 돼. 푸는 방법이라.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워. 또 몇 번? 289요. 289. 이렇게 조건 하나가 주어지고 이 녀석의 두분을 얘라고 했었을 때 P 빼기 Q를 구해라 그랬거든. 이것도 방금 전에 여기서 했던 이 중간 과정 있잖아. 요거랑 이제 푸는 방법이 거의 똑같거든. 자, 이 1번 주어진 조건에서 성형 로그 x를 t로 치환해. 그러면 여기서도 t의 두분은 상용 로그 알파, 상용 로그 베타 이렇게 돼버려. 태윤이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게 얘는 역의 두분이 알파 베타잖아. 네. 그럼 이 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봐. 그럼 로그 알파의 제곱 빼기 6 곱하기 로그 알파 빼기가 뭐가 돼야 돼? 0. 0. 이런 등식을 만족하는 거거든. 근데 로그 x를 t로 치환했잖아. 네. 그럼 이 식이 t의 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2는 0이잖아. 그러면 t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0이 되겠어? 로그 뭐 이게 0인 거니까 t 자리에 로그 알파가 들어가야 0일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또 베타가 근이니까 여기에 로그 베타를 집어넣어야 또 0이 된다고. 그래서 이 두분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는 6이 되는 거고,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식에서 저기서 로그 x를 t라고 놓잖아. 그럼 이때의 두분은 뭐가 돼야 돼? 로그 알파분의 1 로그 근데 로그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알파죠. 얘는 마이너스 로그 베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끝난 거야. t의 제곱 마이너스 pt 더하기 q는 0이잖아. 그럼 두분의 합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죠. 근데 얘가 p라고. 근데 우리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가 얼마야? 6이잖아. 그럼 p의 값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6인 거지. 자, 그 다음 이 두 개 곱할 거야. 곱하면 그냥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인데 이게 q래. 근데 얘 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q의 값은 마이너스 2인 거지. 그러면 p에서 q를 빼래.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 다음 또 290번이요. 290번. 뭐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해야 된대. 그러니까 결국엔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우선 이 방정식 풀 때 밑은 통일되어 있으니까 진수만 맞춰주면 되거든. 그래서 좌변은 진수의 곱으로 표현을 하고, 자, 우변은 그냥 로그 2의 a죠. 그럼 결국에는 방정식을 푸는 건 이 진수끼리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요걸 풀 거야.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8은 a. 한쪽으로 몰아버릴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 빼기 8은 0. 이거의 근이 존재해야 된대. 근데 우리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 할 때 항상 이 진수의 범위를 꼭 고려하라 그랬지. 그럼 진수의 조건을 생각을 하면 이쪽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이쪽은 x가 4보다 작아. 그럼 둘의 공통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어떻다? 작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수직선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합시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4 사이니까 요 범위 내에서 근이 존재해야 돼. 자, 근데 관찰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의 위치야.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의 위치는 뭐가 돼? x는 1이죠. 요 라인에 있다고. 요 라인에. 그게 보면은 1이면 요 간격이 서로 3만큼씩 떨어져 있죠. 근데 얘가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근의 분리 혹시 기억나니? 기억나? 너 왜 기억 안 나? 근데 분리요? 들어만 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 기억나니?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걸 만족하는 두 실근이 모두 양수래. 그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첫 번째 두 근의 합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두 번째 두 근의 곱 세 번째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얘들아 이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뭐 이 합과 곱을 이용하는 거 그냥 좀 당연하거든. 근데 이걸 쓰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1 빼기 i 1 플러스 i 이거 두 개 더하면 0보다 어때요?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죠? 그럼 이 조건은 실근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두 실근이 모두 양수라 그랬지. 근데 얘네들은 부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건 부호가 없어요. 대소 비교도 안 돼. 이 허수는 대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 그래서 느낌상 얘는 마이너스가 붙고 얘는 플러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 이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허근 자체는 부호를 따질 수가 없어. 그럼 이걸 양수다, 음수다 이걸 따지려면 무조건 실수여야 돼. 그래서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를 안 쓰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이 두 개만 가지고 생각하기에는 판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래. 그럼 두 근의 합 0보다 작아야 되죠.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야 되죠.
세 번째,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것도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빼기 2i 이런 거 생각해봐. 합 음수지. 곱은 양수야. 근데 허근이어도 이건 만족한단 말이지. 근데 실근이라는 조건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반대래요. 그럼 합은 이용할 수 있을까? 안 되죠.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이때는 판별식 이용할까 안 할까? 판별식을 이용할까요 안 할까요? 이용해? 네. 이땐 판별식 이용을 안 해요. 왜냐면 이거 두 분의 부호가 어때? 서로 반대지. 두 분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여기서 그거밖에 없어. 실수밖에 없어. 그래서 판별식을 문제의 조건에서 써봤자 하나가 양, 하나가 음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판별식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근 이 내용은 근의 분리 내용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실근의 부호다 그래서 배운 거고 이것들의 일반적인 상황이 근의 분리야. 근의 분리. 근의 분리라는 건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이용해서 생각을 했죠. 함수값, 대칭축, 판별식. 근의 위치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의 요 녀석들의 범위를 결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두 근이 모두 A보다 크다. 이런 거. 그럼 이제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면 여기 A가 있으면 두 근이 모두 A보다 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함수값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대칭축 A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근데 봐봐. 함수값이 0보다 크고 대칭축이 A보다 커.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도 이건 만족하거든? 근데 두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럼 세 번째.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 2차 방정식의 이런 미정계수들의 범위를 결정하는 게 근의 분리였단 말이야. 근데 봐봐. A에다가 0, A를 0이라고 생각해봐.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그럼 두 근이 모두 다 뭐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굳이 얘를 안 쓰고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걸 0보다 크다를 이용해서 이 세 가지를 써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근의 분리가 일반적인 표현인 거고 얘는 특수한 경우의 상황을 그냥 따로 설명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요 한 가지 방법만 기억하면 돼. 굳이 이거랑 이거를 다 같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럼 두 실근이 모두 음수다. 그럼 얘는 두 근이 모두 A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다로 해석하는 거지. 그럼 여기 0이 있다고 치면 이때 이용하는 건 F0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대칭축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소윤아, 중구는 근이 2개, 1개야? 두 개인데 똑같아. 그치?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는 게 중근도 2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두 번째, 한 근은 A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A보다 작다. 자, 여기가 A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치? 그럼 함수값 FA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죠. 대칭축은 A보다 작건 A가 되건 A보다 크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이용 안 해요. 그리고 한 근은 A보다 작고 한 근은 A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게 어때? 확실하죠? 이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근이 부호가 반대라 그랬잖아. 그럼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어떻단 얘기야? 작단 얘기야. 그러면 A에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형이 0보다 작다. 어때 조건이? 이거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넘어와 보자. 자. 요 사이에 실근이 존재해야 된대. 실근이. 보통 우리가 실근이 존재한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쓰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거만 쓰잖아? 그러면 이런 상황도 포함되기 때문에 조건을 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수값도 같이 이용해줘야 돼. 이 근들이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4 더하기 4 더하기 A 빼기 8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4 집어넣었을 때도 어때?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16-8 더하기 A 빼기 8 0보다 크다. 근데 어차피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해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둘 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나온다고. 그리고 얘가 서로 다른 몇 개 실근을 가져야 돼? 아니구나. 그냥 실근만 존재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중근을 가져도 실근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판별식 짝수 공식 쓰면 되겠네. 1 빼기 A 더하기 8 이게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는 9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다. 이게 범위다. 그래서 총 9개. 그 다음 또 없어요? 표현이 없어? 네. 부등식. 자. 로그 부등식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 방정식과 해결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단 구등호의 방향을 좀 조심해줘야 돼.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보다 크대요. 자,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진수가 큰 놈이 더 커요. 근데 A가 0과 1 사이잖아? 그러면 이게 진수가 큰 놈이 더 어때? 작죠. 그래서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푸는 방법은 방정식이랑 거의 비슷해서 그냥 바로 문제 풀게요. 자,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그랬어. 그래서 1번을 보면 우선은 밑을 합칠 수 있으니까, 밑이 같아서 진수끼리 연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자, 얘들아, 이거는 내가 좀 두 가지로 얘기를 할 건데, 이 상황에서 얘들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밑 있잖아, 얘를 이쪽으로 넘기는 게 조금 편하긴 하거든. 근데 이게 밑이 1보다 커, 작아? 크죠? 그래서 밑을 넘겨서 지수로 바꿔도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 밑이 클 때는. 그래서 x 곱하기 x-1이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또 하나는 1은 로그 2의 뭐랑 같아? 2랑 같은 거죠.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부동호의 방향만 결정해주면 되잖아. 근데 1보다 크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 알겠어? 이게 첨예하면 이걸 넘기는 거에 조금 거부감이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 거부감이 들면 밑을 맞춰서 그냥 진수의 값들만 비교를 하는 거지. 이해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밑을 넘겨서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정리하는 거나 넘겨서 정리하는 거나 결과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근데 우리 확인해야지 진수 조건. x가 0보다 크다랑 x가 1보다 크다니까 공통인 부분은 x가 1보다 크다죠. 그래서 얘랑 얘랑 무슨 집합? 공통인 집합.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분의 1, 2분의 1. 밑은 같네. 얘가 불편한 거니까 올려주세요.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x 빼기 4의 제곱, 로그 2분의 1에 x 빼기 2 이렇게 되는데, 밑이 0과 1 사이야. 그래서 진수를 풀 때는 부동호의 방향을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6이 x 빼기 2보다 작다니까 x제곱 빼기 9x 플러스 18이 0보다 작대. 그래서 x는 3과 몇 사이? 6 사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진수 조건 4보다 크고 2보다 크니까 진수는 어떻게 돼야 돼? 4보다 크다죠. 공통인 범위 x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알겠지? 3번은 밑이 다르죠. 근데 영상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밑이 다르면, 그러니까 밑과 진수가 모두 다를 때는 이때는 밑을 큰 거로 맞춰주라 그랬어. 그래서 얘를 4로 바꿔주면은 여기에 제곱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3번은 x 빼기 3의 제곱이 작거나 같아야 돼. x 빼기 1보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x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돼버려서 x는 2 사이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어떻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진수 조건 3보다 크고 1보다 크니까 x는 3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네.
그럼 둘의 공통범위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21번. 자, 부등식 요거를 풀래요. 자, 그냥 미술 선생님은 또 넘길게. 넘겨.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태어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2의 1제곱 이렇게 될 거야. 2분의 1을 또 넘길 거야. 그럼 수연아 이건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4분의 1보다 크다야. 근데 이제 진수 조건을 확인해야 되는데 로그가 두 개 있잖아. 이 로그 2에 대한 진수는 로그 2분의 1 x죠. 그래서 로그 2분의 1 x가 0보다 커야 돼. 또 밑이 2분의 1인 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x가 진수거든. 그래서 x는 0보다 크다도 만족해야 돼. 그래서 둘의 공통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x가 1보다 작다로 바뀌고요. 이게 x가 0보다 크다니까 둘의 공통범위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얘랑 무슨 집합 생각해야 돼? 교집합.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진수 조건을 좀 잘 생각해야 된다. 진수가 몇 개 있다고 여기에? 2개. 2개 있어. 그걸 좀 생각해야 돼. 그 다음 22번 문제. 딱 봐도 치환하는 형태죠. 3분의 1, 3분의 1 밑은 통일되어 있거든? 근데 여기 진수의 x 세제곱이니까 얘만 앞으로 내려보낼 거야. 그럼 3 곱하기 로그 3분의 1의 x 더하기 로그 3분의 1 x 전체의 제곱 더하기 2가요 0보다 작대요. 그럼 얘를 t로 치환해버리면 이 식이 t의 제곱 더하기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버려. 그럼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고 t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 로그 3분의 1 x를 집어넣는 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밑이 0과 1 사이잖아. 넘기고 넘길 건데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야? 9. 얘 값은 얼마야? 3. 그래서 x는 3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때는 진수 조건 확인 안 해도 되긴 해요. 왜? 이게 결국엔 등호를 푼 거거든. 로그 3분의 1의 x는 마이너스 1. 이게 등호를 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만족하는 값이 존재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만 해결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것 중에 하나 해볼까? 299번에 이거 1번 하나만 해봅시다. 299번에 1번.
했어? 소연이 했어? 했어. 자, 부등식을 푸시오. 자, 여기도 얘를 우선 넘길까요? 이렇게. 그럼 부등호 방향은 유지되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도 같이 넘겨줘야겠다. 그리고 이 녀석도 이렇게 넘겨주면 유지되면서 3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리죠. 자, 진수 조건. 자, 이게 진수잖아. 로그 2x 빼기 1, 이게 0보다 커야 돼. 그럼 로그 2x가 1보다 커서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또 요거, 얘가 진수잖아. x가 0보다 커야 돼. 둘의 공통 범위는 x가 2보다 큰 거죠. 그래서 둘의 공통인 범위는 2보다 크고 3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맞았어? 맞았어요? 뭐 잘못했어? 진수 조건. 아, 진수 조건. 태연이는? 저 어제 로그 4로 이렇게 바꿔서 했는데 아, 얘를 로그 4로 바꿔서 했다고? 1에서, 로그 4에 4로? 네 그리고 저 로그 2 저것도 로그 4에 x 마이너스 제곱 해가지고 로그 4의 x 마이너스 제곱, 이게 그게 무슨 말이지? 저 x 마이너스 1이 진수 아니에요? 아니야. x만 진수. 여기까지야. 이거 하고 빼기 1인 거야. 이게 만약에 x 빼기 1이 진수였으면 이렇게 가로로 했을 거야. 가로가 없잖아. 그렇게 끊어서 봐야 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진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조금 빨리 나갈게. 자, 지수에 로그가 포함된 부등식. 자, 우리 방정식에서도 했었고 최대치수에서도 했던 형태죠. 지수에 뭐가 있어? 로그. 그럼 얘를 밑으로 내려주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치웠는데 밑이 2인 로그죠. 그래서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똑같이 취해주는 거야. 그럼 태연아, 이거 부동호의 방향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 밑이 1보다 크니까 유지라고.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가 큰 놈이 더 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로그 2x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럼 얘 값은 3이 되는 거고, 얘는 진수의 2가 내려와서 이렇게 표현이 돼. 그래서 로그 2x를
t로 치환하잖아? 그럼 제가 t의 제곱 3 더하기 2t 이렇게 돼버린다고.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이 0보다 작아. 그럼 t의 값은 마이너스 1과 몇 사이? 3 사이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얘가 로그 2의 x인데 그럼 x는 밑 2 넘기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3제곱 부동호는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범위는 2분의 1과 몇 사이? 8 사이. 그냥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이해가? 이거는 301번에 2번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2번 해봅시다. 2번. 요거. 한번 볼까요? 밑이 2분의 1이잖아. 양변의 밑이 2분의 1이 로그를 이렇게 취하자고.
근데 부등호 방향 어떻게 줘야 돼? 바꿔줘야 되는 거죠. 0과 1 사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지수를 내릴 거야. 그럼 얘가 로그 2분의 1에 x 빼기 2에 요거를 곱하는 건데, 요걸 보면 2분의 1이랑 x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더하기로 쓰면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 더하기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표현될 거고, 16분의 1은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내려오면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려. 그리고 여기 로그 2분의 1의 2분의 1은 1이죠. 그래서 로그 2분의 1 x를 t로 치환하면 t-2 t 플러스 1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t 빼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와 3 사이. 그러면 t의 값이 로그 2분의 1 x니까 2분의 1 넘기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이렇게 표현되네. 그럼 얘는 넷, 얘는 8분의 2. 따라서 x는 8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았어? 맞았어요? 어디 틀렸어? 여기까지는 맞았어? 아닌가? 어디까지 했어? 뭐지? 로그 2분의 1 이렇게 시작할 때 하는 거 맞았는데 그 뒤로 다 틀렸어. 그 뒤로 다 틀렸다고? 안 되겠네. 1번도 한번 해봅시다. 조용히 했어.
양변의 밑이 3인 로그를 취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럼 로그 3x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로그 3의 9 더하기 로그 3의 x. 그럼 이제 얘 값은 2가 될 거고, 그럼 로그 3x를 t로 치환해 버리면 t의 제곱이 되고 이거 두 개 다 넘길 거거든. 빼기 t 빼기 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버리네. 그럼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되고요. 이거 로그 3x니까 넘기고 넘기면 3분의 1과 3의 제곱 이렇게 돼 버리네. 부등호방은 그대로. 그래서 x의 범위는 3분의 1과 9 사이. 이게 답이겠다. 돼? 맞았어. 맞았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4번. 이 로그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자, 로그 3분의 1의 x를 7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 녀석의 범위는 로그 함수의 치역은 뭐예요? 모든? 실수. 실수. t의 범위는 모든 실수인 거야. 그럼 저 식이 t의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3배 로그 3분의 1의 k가 0보다 크다 이거죠.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죠. 3 약분시키고 그럼 로그 3분의 1의 k가 3보다 크대. 그럼 k는 작아야 돼. 3분의 1의 몇 제곱? 세제곱. 근데 진수 조건 k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0보다 크고 27분의 1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거죠. 얘들아, 근데 2차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결국에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 지금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공중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떠 있어야 돼. 그럼 공중에 떠 있는 거는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뭐를 갖는 거야? 허근을 갖는 거야. 함수의 입장에서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x축과의 교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부등식의 입장에서는 항상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황은 똑같은데 방정식에서 물어보는 입장과 함수에서 물어보는 입장과 부등식에서 물어보는 입장이 다른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거 다 뭐를 이용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용하는 거라고. 알겠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문제라고 바라봐야 돼. 그래야 실수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25번.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 판별식 0보다 어때야 돼? 태연아? 에잉?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0보다 크다죠. 네.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하면 로그 a 제곱 로그 a의 제곱 2배 로그 a 전체 제곱 플러스 2 로그 a 플러스 1 빼기 1 어떻게 돼? 없어지죠. 이게 0보다 크대. 이렇게. 그럼
그럼 큰 거보다 커야 되니까 로그 A가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로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죠. 근데 여기서 A의 범위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죠. 자, 요거 A는 10의 0제곱보다 큰 거니까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A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작다지. 근데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 구하고자 하는 범위거든. 마지막에 요거 체크하는 것도 좀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에서 양수라고도 얘기했네, 그치? 자, 그 다음 뒤로 넘기자. 26번 문제. 우선은 문제가 너무 길어. 짧은 국어 문제 같아. 이게 이제 조건들을 하나하나 좀 잘 끊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대. 문제에서 보면 2000년 현재 총 인구는 1000만 명이래. 현재 총 인구가.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래. 50만 명. 근데 이 나라의 총 인구는 전년도보다 이만큼씩 증가한대요. 매년. 근데 이제 매년, 매회, 매주, 매번 이런 말이 나왔을 때 5% 증가한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라 그랬어? 1.05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서연아, 7% 감소한대.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0.93. 93의 n제곱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여기는 0.3%씩 증가하고 있대. 그러면 n년 뒤에는 1000만 명 곱하기 1.003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65세 인구는 매년 몇 %씩 증가한대? 4%씩 증가한대. 그래서 50만 곱하기 1.04의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는 그랬어. 문제 처음에 나와 있었지. 고령화 사회는 현재 인구 분의 65세 인구의 비율이 몇 % 이상? 20% 이상. 여기 곱하기 100 한 게 20 이상. 이걸 만족하게 되는 뭘 찾으라는 얘기야? n의 값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100 공 2개 지워질 거고요. 5만 남고요. 5를 또 이쪽으로 넘기니까 4 이렇게 돼버리네. 그래서 양쪽에 상용로그를 취할 거거든. 그래서 상용로그 1.003의 n제곱 분의 1.04의 n제곱 크거나 같아야 돼. 로그 4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은 진수가 나누기니까 빼기로 쓸 수 있죠. 로그 1.04의 n제곱 빼기 로그 1.003의 n제곱. 근데 요 n은 앞으로 내려도 되니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얘는 2배 로그 2 이렇게 바뀌겠다. 그럼 주어진 값들을 좀 보면 1.04는 0.017이래. 얘가 0.017. 그리고 얘는 0.0014. 얘는 0.3010이어서 여기는 0.602 이렇게 돼버리겠네. 자, 근데 이게 이제 n이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0013을 빼면 뭐가 되나? 0.157.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인 거네.
0.157 곱하기 n이 크거나 같아야 돼. 0.602 이렇게 이해가요? 0.0157 잘못했다. 0.0157 자 그럼 양쪽에 만을 곱해. 그럼 157 곱하기 n이 602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얘로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6020을 157로 나누면 3하면 7, 3, 21, 3, 5, 15, 17, 471 이렇게 될 거고 0, 1, 그 다음에 3, 1, 3, 2, 3, 1? 그럼 4로도 되는데 근데 4가 안 되는데 암산했을 때 7, 3, 21, 3, 5, 15, 17, 4, 7, 1 1, 3, 1이구나 자 8 정도 해볼까요? 7, 8에 56 5, 8에 40, 4, 5 1, 2, 5, 6 그러니까 얘가 38점 얼마인 거야 이해가? 그럼 n의 값은 38점 얼마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현재가 몇 년이야? 2000년이죠. 네. 그러면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는 그랬으니까 2038년보다 좀 커야 되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우선은 로그 부등식은요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삼각함수 할게요.